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에 나온 리포트 위주로 요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고 키움증권의 이동욱, 건준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42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0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인 1,388억 원도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증설 관련해서 초기 비용이 발생하였고, 또 베트남 코로나 전염이 확대되면서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역내외 전방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설 제한으로 인한 타이어 코드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스판덱스와 탄소 섬유 등 기타 부분에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부분별로 살펴봤을 때 주요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자재 부분, 영업이익은 917억 원으로 무려 작년 동기 대비 1892.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기타 부분의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600.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증설 관련 초기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탄소섬유의 증익 추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성수기 효과로 베트남 스판덱스 판가 또한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올해 4분기의 영업이익은 비수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재료 가격의 투입, 또 타이어 코드 판가 상승, 그리고 아라미드 증설 효과 등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 매각 그리고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의 급격한 축소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구 스틸코드 공장 부지와 함께 부지 내 구축물 등 일체를 1,50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올해 3분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현금 300억 원을 수취한 상태이고, 또 내년 9월에 1,200억 원의 잔금을 수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차입금 감소가 전망되고 있고요. 유휴부지 등의 매각 그리고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2019년 520%를 상회하던 부채 비율은 내년 211.9%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모멘텀으로 세계 수소 저장 용기 시장이 2020년 1천억 규모에서 2025년 1.2조 원, 2030년 7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수소 저장 용기의 주요 원재료인 이 탄소섬유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장 용기향 탑티어 삼소섬유 공급 업체인 동사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이종현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제목은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 하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연결 실적은 매출액 5,050억 원, 영업이익은 31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매출액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366억 원을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1분기에 400억 원에 이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하며 키움증권 추정치 그리고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한 상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액은 양극재 1,717억 원, 그리고 음극재는 427억 원에 그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성장세가 약했지만 모그룹의 철강 생산 호조에 힘입어서 라인케미칼 등 철강 지원 관련 사업은 양호한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약 50억 원의 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네, 동사는 2030년 글로벌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능력 확보를 통해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소재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에는 OCI와 합작사인 피에노케미칼을 통해서 음극재 코팅용 피치 1.5만 톤 투자를 결정한 바 있고, 9월에는 중국 흑연가공회사인 청도 중석의 지분을 13% 인수하면서 음극재의 원료인 구형 흑연 물량을 1만 톤 확보했습니다. 한편 양극재 원소재인 전구체도 국내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현재 2만 톤에서 2030년 28.5만 톤까지 확대하면서 소요량의 약 70%를 자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해서 동사의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올해는 하반기 일시적인 성장 정체가 예상되긴 하지만 2030년 글로벌 양극재, 음극재 시장 점유율 20%라는 중장기 목표를 향한 공격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는 양극재 해외 공장 진출이 구체화가 되는 시기가 될 전망으로 주가도 관련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현재 종가는 14만 8천 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성 DS에 대한 NDR 후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입니다. 먼저 고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최고 매출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최고 매출의 갱신이 지속이 되었고 영업이익률도 지속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최고 매출액은 물론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IT용 리드프레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리드프레임 공급 예정 물량이 약 3,600억 원 수준으로 향후 약 9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주요 고객사의 DDR4 공급 확대 속에서 패키징 기판 사업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9월 15일에 시장 그리고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 증설을 공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00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21.6%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분야는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기판에 각각 50%씩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투자 효과는 내년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를 통한 추가 매출액은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추정 2021년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726억 원, 영업이익은 281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52%,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6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지속 속에서 또 패키지 기판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인해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서 기존 5만 5천 원에서 현재 6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요일 종가는 4만 4,050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폴더블 폰 관련주로 뽑혔었던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오현진님의 자료고요. 제목은 계속되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반기 폴더블 폰 출시 이후 흥행이 이어지면서 동사의 강학 필름 부분의 실적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86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화권 그리고 이 글로벌 업체들의 진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동사의 폴더블 폰용 특수 보호 필름 제품을 통해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특수보호 필름을 초기 개발부터 참여하면서 관련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폴더블 기능성 필름을 위한 선행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새로운 폴더블 제품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학 필름 성장을 주축으로 올해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2,807억 원,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745%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요 주력 제품인 데코 필름은 중국 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면서 중화권 고객사 점유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아이템 글라스틱은 스마트폰, 후면 고가 글라스를 대체하는 제품으로서 글라스 대비 30-40% 저렴한 단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기존 플라스틱 대비 경도 등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저가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고 중화권 업체양 매출 상승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제품 다변화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체 스마트폰 케이스 브랜드인 스칼라를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 진출 그리고 B2C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로 차량용 특수 필름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폴더블폰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한 9월 초 이후에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폴더블폰 성장으로 인한 실적 상승이 반영이 되면 동사의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다음은 스마트팜 그리고 온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린플러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의 김태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의 자재 수출 그리고 알루미늄 부분의 매출 증가에 기인을 하면서 두 자릿대 외형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인 그린PC팜 의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플러스 별도 매출액은 168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팜 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공사 진행률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해서 국내 온실 시공 매출이 57억 원, 전년 동기 마이너스 5.2%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일본 다이센과의 자재 납품 계약건에 대한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2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9.8%로 대폭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알루미늄 부분의 매출도 신규 고객 유입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9%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그리고 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함을 고려하면 영업이익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 진행률 인식 시점 차이에 따른 3분기 국내 온실 시공 매출 공백은 4분기에 무리 없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이 장어 가격 그리고 출하량 또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출시한 친환경 알루미늄 롤테이너의 유통사 대규모 납품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